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날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안심이 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은 뭐 추세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지금은 추세 때는 하락 쪽에 무게를 두고 움직이는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 대외 악재들이 더 많이 있는데요. 미국 시장은 더 큰 조정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조정장이다, 약세장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때는 뭐 이런 기본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바라봅니다. 고점에서 10%, 고점에서 20%. 뭐 고점에서 30% 이런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서 이건 지금은 조정장이다, 약세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은 긴 약세장에 들어오는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과 다르게 미국 시장보다 우리나라가 조정이 더 빨리 들어왔던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는 시장 하단에서 2,650포인트 요 언저리, 2,550포인트 언저리에서 바닥을 테스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관망하면서 천천히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많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금요일날 새로운 시그널은 외국인들이 첫 매수 한 1,000억이라는 금액들이 뭐 크지는 않지만 들어왔고요. 선물 포지션도 자체도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이 강하게 들어온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6월 달이 되면 상반기 이제 끝 마무리인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5월 말부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 그다음 6월 달에는 우리도 포트 바닥에 있는 여러 가지 싼 종목을 관심 있게 보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막 매수보다는 조금 시장을 관망하면서 물량을 늘리는 전략을 쓰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뭐 하반기 때는 뭐 반도체, 전기차, 뭐 2차 전지 뭐 이런 강한 그런 업종으로 매기가 좀 붙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단기 매매보다는 이제 무근한 단단한 그 대형주 포지션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6월에는 우리가 공격적이면서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뭐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들이 종목들이 되게 걱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상반기 내내 종목들이 힘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주가라는 것들은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 역사를 봤을 때는 2018년의 모습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녹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악재가 반영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법 이번 많이 빠졌을 때 우리가 잘 좋은 그 선택을 한다면 또 다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포트를 잘 정리하시고 선택과 집중하는 투자가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또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들 유쾌 상쾌 통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772에 0269-0279로 전화 주시면 저랑 2시간 동안 상담을 합니다. 첫 번째는 스터디 상담. 조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2부 때는 좀 더 스피드하게 많은 분들 상담할 수 있게 1부와 2부를 나눠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NFC고요. 네네. NFC. 13,400원에 비중 10%입니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좀 원래 신규 상장하고 좀 계속 내려왔었거든요. 네네. 이게 쭉 내려오다가 네. 한번 박스권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거래량이 거의 없는 주식인데 한번 거래량이 툭 나왔어요. 네네. 3월 달에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조금 내려온다 싶어서 샀는데 쭉 내려가 버려서 좀 그러셨어요? 예.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최근에 좀 탁탁 치고 올라왔었잖아요. 이게 왜 올라오신지 아시죠? 대마 뭐 관련해가지고 막 이슈가 되면서 막 탁 튀어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기술적으로 보는 방법과 기본적인 방법을 보는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볼 땐 이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주가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테크닉한 방법, 그러니까 이게 그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해요. 그 두 가지 하나를 믹싱해서 보는 건데 이런 종목들은 딱 볼 때는 시가총액을 딱 봐야 돼요.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저기 보니까 1,076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되게 조그맣죠. 네. 이 조그만 것들은 그 수급이 영향이 대형주와 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개인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조그만 거기 때문에 막 덩치가 네. 큰 거면 외국인 기관들이 메이저 수급에 들어가고 막 시장을 종목을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은 개인들의 힘에서 많이 움직여요. 그러려면 이런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이 테마의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실적 베이스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테마 어떤 내용들이 이 종목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되느냐. 이게 재료라 그래, 재료. 그죠? 이게 지금 대마 쪽, 대마 재료가 나오면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수그러드는 거기 때문에 이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를 잘 봐야 되냐? 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 이유의 크기를 보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 종목이 잘 안 움직여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은요.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쉽게 누구나 이제 뭐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네, 변동성이 크다는. 네. 네, 변동성이 팍팍팍 튀어버려. 조그맣기 때문에 그때 타이밍을 놓치면 막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밀릴 때도 이게 힘들게 밀려요. 막 팡팡팡 밀리는 조금씩 해가지고 계속 희망 고문을 주면서 밀려요. 거래가 없이. 그래서 지금 고점지, 거래가 없이 막 빠지잖아요. 그죠? 여기는 근데 여기서 딱 봤을 때는 또 이제 바닥 라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가가 빠질 때 어떤 거를 가장 많이 봐야 되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시가를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안에 계좌가 마이너스만 보거든요. 그죠? 그거만 보고 막 무섭다, 막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계좌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시세라 그러잖아요. 수익률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조그만 종목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예요. 거래 보세요. 거래. 거래가 나중에 이제 뭐 크게 오면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이게 뭐냐면 이거 우리가 흔적을 잘 봐야 돼.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곁에 가야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 매집이요, 매집. 그러니까 거래라고 했을 때 매집이라고 하거든. 이런 종목들은 뭐 삼성전자를 우리 개인들이 매집할 수 없잖아요. 많이 샀는데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 주체가 큰 그 메이저들이 들어와야 이게 흐름을 막 좌지우지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에 의해서 재료 매매를 하는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거래량을 쫙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거래가 불룩 들어왔죠, 여기가. 네, 이거 보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렇죠. 요 거래. 근데 요 밑에 보면 거래가 어때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종목은 이 부자들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지금 아직 나가진 않았어요. 있잖아요, 이 부자들이. 그죠? 근데 개인들만 힘들 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샀을 건데 나는 거기에서 얼마나 이 추가난을 못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좀 더 싸게 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그 대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세력이라고 해야죠.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퉁퉁퉁퉁 빠지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 밑에도 또 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두 가지. 이거 빨리 대응을 할 거냐, 아니면 막 끝까지 쭉 끌고 갈 거냐, 이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한번 시세를 빵 내고 들어가는 거면 그때도 잠깐 수익이 주잖아요. 14,500원이면 그죠? 안 팔았잖아요, 그죠? 그때 조금 팔았어요. 한 20% 정도 팔고. 팔아서 잘하셨네. 네, 20% 팔고. 그럼 이 종목은 한 번 더 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거래가 살짝 붙는다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볼 때 이 거래가 살짝 붙는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 금방 올라가겠네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거래가 여기 조금만 붙어도 여기는 쭉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뭐냐, 거래가 없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 껍데기라 그래요. 껍데기 시세라 그래요. 시세가 이게 빠졌어도 거래가 살짝 들어오면 이걸 이 장대 양봉이 쭉 쓸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라고 하면 탄력도라 그래요. 탄력. 종목의 탄력이래요. 이게 한번 움직일 때 어느 정도 삼성전자는 상한가 가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어요. 탄력이 여기 세지 않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탄력이 빵 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끼니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제 모배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이게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시간이 걸려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장기적으로 볼 거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을 잡으면 저가 있는 종목을 사는 게 낫고, 나는 테크니컬 부분, 난 빨리빨리 칠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은 기술적 분석을 해야 돼요.
그 재료,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이 종목을 정복시켜서 뉴스의 크기가 크냐 작냐를 판단해서 끌고 갈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거죠. 뭐 이런 거는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걸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이렇게 이런 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방법. 그냥 아예 하지 마요, 이런 거. 네. 아니, 이게 주업이 아니시지 않아요? 이게 부업이잖아요. 재테크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는 절대 저희 개인들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실시간 대응을 하지 못해서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그러면 변동성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냥 뭐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보다는 그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스몰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인분들이나 그 재투자하는 분들은 이런 종목보다 빠른 종목보다는 그냥 이렇게 쭉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 산업들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해 있는 종목을 찾아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이 종목이 홀딩 가지고 계시면 돼요. 팔지 마요. 네, 그러면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14,500원? 14,500원. 왜 그러냐면 14,500원 보는 이유가 여기 보면 여기 위에서 못 올라가잖아요. 계속. 여기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지금 못 들고 있어요. 그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뭐예요? 여기가? 여기에 매물이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여기를 뛰어넘지 못했잖아요. 그 뛰어넘을 때는 이 거래가 강하게 들어와야 돼요. 더 강하게 들어야 되겠다. 네, 강하게 그 거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딱 보고 이 거래가 많지 않구나라고 하고 요 운봉자리에 여기서 파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다음에는 매물대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가 파는 자리예요. 이게 빨리 대응했으면 수익 나서 얼른 팔아버려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은 오래 갖고일수록 내가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구나.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됐어요? 좀 이해가 됐어요? 이거 보는 거 이렇게 조금? 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코치님 일주일 수고 네,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LX 인터내셔널 매수가 비중은요? 36,700원에 15%.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LX 인터내 오일팜, 저희 오일팜도 있고 팜유 최근 때문에 왔었던 뭐 네. 친환경 전기 발전소 네. 뭐 이런 게 이슈가 있고 네, 요 앞에 4만 원 찍고 살짝 눌림목이 와서 네, 한번 들어갔다 나오려고 샀는데 네. 멘토님 의견을 또 한번 들어보려고요. 공부 좀 하려고. 그래. 제가 보는 건 44,000까지 보고 샀습니다. 44,000원이요? 예, 신고가라고 그래요. 신고가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44,000원이 내일 올 수도 있고 내일 모레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한 달 후에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 37,000원이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내려갈 확률도 있어요. 그죠? 네, 있죠. 근데 예. 이거를 지금 딱 봐가지고 2주 후에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 정답을 말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죠? 그게 좀 미안함이 그렇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어날 일들 다음 주에 이 주가의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야 되는데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게 올라갈 확률과 떨어질 확률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일수가 빠진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될 일주일 후에는 어떠냐, 한 달 후에는 어떠냐 이런 부분들이 이 신고가에서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신고가라는 것들은 위쪽으로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게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반대로 봤을 때는 이게 피크아웃이 돼요. 이게 뭐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뭐 광물이라든지 뭐 최근에 움직였던 거 파묘 쪽 그 테마로 엮여갖고 많이 움직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봐서도 예. 지금 올라간 이유, 여기까지 온 이유는 전부 그 이슈 때문에 갔는데 네, 맞아요. 만약에 밑에 내려가게 되면은 네. 그 37,000원을 깰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거기 조금 이게는 딱 올라가는 거는 뭐 현재까지는 수입이니까 괜찮은데. 네, 올라가요. 얘는 올라가요.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이거 확률이 우리가 볼 때 꺾이는 자리라고 하거든요. 이 꺾이는 자리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55일선을 봐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볼 때 55일선, 60일선 흔히 보거든요. 기술적 분석 들어가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시청자님 얘기하셨던 거는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 못 벌어 이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라는 것들이 원자재는 계속 봐야 돼요. 그게 LX 인터내셔널 쪽으로 보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모멘텀이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적 판단을 할 때는 이 종목이 꺾일 거냐 안 꺾이냐라고 할 때는 이제 통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흘러왔던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이 종목은 앞으로 좀 더 있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칠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4만 원 이상도 갈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4만 원대가 윗꼬리가 길게 들었잖아요. 여기 윗꼬리가. 그렇죠. 이 윗꼬리가 길게 줬다는 거 뭐냐? 거기에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예. 쭉 끌어올리나 쭉 밀렸다는 것들은 누군가 팔은 거잖아요. 그 지금 요 앞에 42,500 신고가 찍는데 무려 한 6년, 5, 6년 정도 세월이 흘러갔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밀었잖아. 그게 뭐냐면 예. 매물이라 그래요. 이게 딱 이제 누군가 판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매물대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뛰어넘어야 새로운 신고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는 4만 원이에요. 4만 원은 라운드 피겨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5만 원, 6만 원, 뭐 1,000원, 2,000원, 만 원에 되게 강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트나 그 뭐 홈플러스 뭐 이런 데 가면 뭐 이마트나 뭐 이런 데 가보면 가격을 어떻게 되냐. 만 원짜리를 뭐 1,000원짜리를 990원에 내려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팔리잖아요. 그죠? 10원뿐이 차이 안 나는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거기 심리가 되게 강한 자리다. 이 자리는 4만 원이 넘어가는 거를 잘 봐야 돼요. 4만 원이 중심이에요, 여기를. 4만 원 넘어가면 한 번 더 갈 거고 거기서 또 맞고 떨어지면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땐 4만 원까지 보고 거기서 추세를 보는 게 맞아요. 4만 원, 올라 4만 원 정도 조금 오면은 네, 봐야 돼요. 물량 또 조금 나오는지 봐야 매도하고 돼요. 나머지 네. 갖고 있다가 네. 다시 떨어지면 전량 매도. 네. 올라가면 그대로 아, 홀딩. 보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제가 보는 데는 물어 올라가게 되면은 44,000까지 올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4만 이상 찍어야. 아니 이게 보면 이게 이 신의 영역이라 그래요. 신고가 보이지 않는 숫자를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44,000원을 간 경험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분석이 되는데 그 위에서는 신고가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여기 뭐 지금 뭐 최고가가 42,000원인데 45,000원, 44,000원짜리에 대한 갈 수 있냐 못 가냐라는 것들은 4만 원이 간 상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수급이 일단 들어오면 4만 원, 4만 원 와야 되네, 그죠? 네, 그게 맞아요. 4만 원에서 예.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물량이 더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모멘텀이 있거나라고 했을 때는 더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기대감이 크면 팔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4만 원 잡아놓고 그때 변화를 추이를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상태에서 한 일주일 정도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만약에 밑에 빠지게 되면 전량 매도할까요? 그래서 상관없죠. 대응의 영역이니까요. 그게 대응.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대응의 영역.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2만 원으로부터 2배 올랐어요. 다른 종목 다 그렇죠. 빠질 때 올라오면 이 사이클 순환매가 들어가요. 위에 있는 거 팔고 밑에 있는 거 사게 돼 있거든요. 이게 키 맞추기 예. 상세라 그래. 그래서 키를 다 맞춰요. 그래서 주식은 갖고 있으면 손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이클이 쭉쭉쭉 돌아요. 한 바퀴씩.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제 반등이 뭐 기술적 반등이 탁 들어오거나 뭐 세게 이쪽으로 친다 그러면 저 같으면 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게 뭐 고맙습니다.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전화 주셨어요? 네. 감성 코퍼레이션이요. 감성 코퍼레이션. 네. 네네. 2,200원에 20%인데요. 네. 제가 저번에 멘토님한테 한번 상의했었어요. 네네. 근데 2,500원까지 간다고 조금 기다리시라고 하셨는데 네네.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여긴 꺾였는데 이거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네. 주가라는 것들은 이 변화의 모습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네. 그죠? 이거를 정답이라고 이 꺾였어요. 얘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언제 상담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2월달 정도 됐었을 거예요. 네네네. 2월달이나 1월달 됐을 거예요. 이 자리는 되게 좋았었을 거예요. 아마 칠 수 있는 예. 자리인데 못 쳤단 말이에요. 그럼 떨어지면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상담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월요일에도 변화가 있을 거고 다음에도 변화가 있을 거고 또 중간에 악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월달에 우리 2월달에 상담했을 때는 네. 2,500원까지 보는 자리예요. 근데 그 변화가 바뀐 거면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지 모르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볼지 못하면 이렇게 힘들어져요. 이거 꺾였어요. 이거는 또 꺾인 자리예요. 이게 대응을 안 하면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럼 멘토님 네. 이거 내려가면 어느 정도 내려가죠?
더 내려간다고요. 예,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예, 이제 시작이에요. 예, 얼른 손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지나갔잖아요. 3, 4개월 지나갔잖아요. 네. 이 주식 잘 모르시죠? 멘토님 전화가 연결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전화가 그 1분에 뭐 두세 통씩 막 계속 그래서 오기 때문에 그랬네요. 연락이 잘 안 되면 네. 그러면 주식 잘 모르시죠? 그럼 내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하면 공부를 안 할 거면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전세금 갖고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게 이렇게 물려버렸어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세요? 올라간다고 해서 예. 아니 그 전세금 가지고 이거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잠깐 들어갔다 나온다고. 그게 세상이 이렇게 쉬우면 인생을 좀 오래 사신 분 아니세요? 인생을 많이 이 경험을 하신 분이라면 그렇게 쉬운 거라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다 어디 있겠어요? 다 부자게 되겠지. 그런 돈들은 돈에는 눈이 있어갖고 욕심이 가득 찬 돈들은 돈이 안 붙어요. 왜 그러면 돈에는 눈이 있어요. 사람의 눈. 이분한테 가면 내가 오랫동안 나를 지켜줄 수 있겠다라는 돈 그런다는 데만 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는 기술적 반등하고 매도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해요. 좀 덤벼요. 제가 볼 때는요. 1,900원, 2,000원 요 라인에 거기까지 와요. 예, 올 수 있어요. 그때 파셔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리고 아니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라고 해서 제가 이 주식을 뭐 다음 주에 올라갑니다, 다다음 주에 올라갑니다라고 하면 또 전세금 갖고 와서 살 거 아니에요. 아니. 안 그럴 거예요. 한 번 사람은 절대 벗길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시면 안 하시는 게 낫거든요. 공부해야죠 이제. 인재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건 없고 그냥 제가 이렇게 주식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 고통들을 많이 겪은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했죠. 돈에는 눈이 있어서 이 돈은 나를 지켜주는 돈이냐 이 사람한테 갔을 때 이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돈이냐 아니라면 금방 도망 나와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까지 다 뺏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기술적 반등이 한번 들어와요. 그때 한번 파시면 돼요. 2,000원 선에 올라오면 팔아버리세요. 2,000은 1,990원에다 계속 걸어놓을까요? 예, 걸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1990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말문이 좀 막혔는데 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 화가 난다는 건 뭐냐면 다른 건 아니에요. 그 전세 자금을 갖고 와가지고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건데 내가 잘못하면 그 전세 사는 사람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멘토님 잠깐 들어갔다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묶여버렸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돈에는 눈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 2,000원 되면 파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삼익 THK 네,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네, 15,000원 되면 네, 전화를 다시 한번 해주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급등했군요. 푹 올랐다가 또 이렇게 보니까는 이미 꺼졌더라고요. 근데 이평선으로 봐서는 괜찮을 것도 같은데 어제 거래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어떻게 좀 그냥 들고 있어도 될는지 네. 궁금해가지고 또 아, 그래요? 다시 한번 전화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기회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아, 딱 오셨네요. 전화가 너무 안 될 건데. 매수가는 얼마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3,400원에 10%.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알죠? 왜 움직였을까? 딱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로봇 관련주. 그렇죠, 맞아. 예. 네, 그리고 이쪽은 삼익 THK는 그 스몰캡 종목이에요. 이게 삼성하고 네네. 좀 연관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흑진주 저번에 상담할 때도 제가 얘기했었을 건데 아마 이 종목은 로봇 관련주로 좀 더 갖고 있어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팍 근데 어제 쳤잖아요. 너무 푹 올랐다가 이 종목 원래 꺼져서. 그래요. 근데 이게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지 라인이 잡고 있네요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죠? 네, 이평선으로 봐서는 괜찮은데 거래량이 너무 많았다가 꺼지니까 또 네. 아니 공부를 좀 하시나 보다 열심히. 예? 공부 좀 하시나 봐. 하려고 하는데 네.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면 돼. 이게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이제 이 감각이 생기고 그다음에 나만의 데이터가 생겨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눈들이 하나씩 향상을 시키면 되거든요.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지지 라인이 잡혀서 거래가 텄는데 이 거래가 어떻게 다음에 발행을 할지라고 보는 거죠. 다음에 어떤 네. 영향을 줄 건지를 또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 거래가 보면 두 가지 성격이 있거든.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종목들은 이 테마라고 보면 돼요. 이 재료, 로봇 관련주는 앞으로 커질 건지 작을 건지 한번 생각해봐요. 어때요? 커질 거라고 생각은 그렇죠. 하는데 예, 예. 생각을 하는데, 예. 네. 전체적인 장은 안 좋은 상황이니까 전체적인 걱정도 조금 네. 돼요. 걱정이 된다. 근데 이게 봐봐요. 이게 전체적인 시장은 별로 안 좋아요. 네, 근데 이 시장이 안 좋아서 이제 시장이 언제까지는 안 좋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죠? 이게 이제 안 좋다가 좋아졌다, 안 좋다, 좋았다 이게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순환기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순환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돌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고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큰 트렌드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네. 코로나의 전국에 2년 동안에 코로나 시국에서 네. 가장 많이 겪었던 것들은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됐어요. 특히 셧다운, 공장들이 멈춰서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인력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니 이거를 바꾸는 방법들이 나중에 또 큰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대안으로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로봇이에요. 네. 그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공장 자동화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모멘텀이 생긴 거죠. 이게 이 첫 번째 이유예요. 그죠? 그러면 네. 이게 좀 더 커질 수 있겠구나. 왜 그러면 기업들이 시설 투자, 그다음에 삼성, 뭐 LG,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로봇 관련주 뭐 전담 부서를 만들고 하는 거 보면 이 산업이 커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분석이에요. 그죠? 누구나 알 수 네. 있는 거.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언제 올라갈 거야라고 했을 때는 이제 네. 테크니컬한 부분을 딱 보는 거예요. 그 테크니컬 네. 부분은 기술적 분석. 두 가지를 다 넣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믹싱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바닥에서 보면 뭐 거래가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터졌어요. 그럼 네. 봐봐요. 위에서 거래 터진 거는 왜 터졌을까요? 그러니까는 양봉이니까 일단 좋게는 보아지는데요. 네네. 거래량이 많으면서 이제 입꼬리가 기니까 네네네. 혹시 또 다른 종목도 보면 네. 이렇게 입꼬리가 난 경우에는 점차 이렇게 빠지더라라고 하잖아요. 예. 네네. 가더라도 빠졌다가 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잘 봐봐요. 근데 이 위치가 이게 높은 자리예요,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밑에서 거래가 터졌다는 건 누군가가 많이 샀다는 거, 샀다 팔고 많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네,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그 밑에서. 근데 위에서 거래가 터진 거는 밀릴 확률이 되게 커요. 왜 그러냐면 이 거래량이란 거는 사고 팔고의 합이잖아요. 그죠? 네, 그죠? 공방이 막 쳤어요. 근데 바닥 라인에서 가격이 바닥 라인에서 거래가 터진 거는 위로 가겠다는 신호예요. 네, 매도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막 이 거래가 빵 터진 거잖아요. 매도 물량이 사고 사는 사람이 막 부딪히니까 이 거래가 늘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바닥에서 거래가 늘었다는 건 이슈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구나. 근데 윗꼬리는 뭐야? 그러면 윗꼬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 기존에 여기를 네.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있죠. 뭐 네. 6천, 16,000원에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제가 딱 켜놓게 이렇게 체크해 볼게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요 가격 오면 뭐 1년 기다리는 사람, 2년 기다리는 사람, 3년 기다리는 사람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내 본전 오면 팔까요, 안 팔까요? 팔고 싶은 마음이 강하죠. 크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 밀린 거예요, 위에.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또 월요일에 양봉 하나 나온다 그러면 그 매물을 흡수했다는 거예요. 그 물량이 다 나온 거야. 그래서 네. 월요일날 양봉, 다음 주에 또 양봉 계속 들어오면 앞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요. 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윗꼬리는. 네, 네, 그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팍 올라가니까 겁나신 거지. 네, 맞잖아. 이게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 자리는 나쁜 자리가 아니에요. 좀 더 끌고 가는 게 더 훨씬 더 좋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네, 16,000원 넘어가면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5%라도 팔아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공부하셔가지고 꼭 수익을 많이 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강연회 있습니다. 토요일날 강연회가 있는데요. 밤 8시에 매주 토요일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이렇게 이틀 동안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에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이 돈이 머물러도 되겠구나 아니면 잠깐 갔다 와야겠다.
갔다 갈 때는 그 돈을 다 뺏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 연구하고 분석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어려울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내가 주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요즘 이렇게 스터디 강연을 많이 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자, 저번 주부터 제가 이제 신호를 줬어요. 뿅뿅 신호를 줬어요. 조금씩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라인이 바닥일 것 같긴 해요. 악재는 우리나라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코스닥 단기 매매보다는 좀 대형주, 좀 박인세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쪽으로 포트를 집중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매드팩터. 아, 메디팩터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이쪽이 29,400원에 20%. 최근에 샀어요? 예. 아, 사신 이유가 있어요? 싸서? 하도 예. 많이 내려가지고. 아, 그래요? 예. 네. 자, 매수가 비중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29,400원에 20%. 아, 20% 샀어요. 바닥 라인.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짧게 보실 거예요? 아니면 단기로 보는 거예요? 장기로 본 거예요? 그냥 단기로 좀 볼까 싶었어요. 단기요? 예, 장기로. 장기로? 왜 많이 빠져서? 예, 많이 빠져서 어떤 네.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 어느 종목이 좋은지 몰라가지고 사신 거예요? 아니, 단기로 보는 게 좋은지 장기로 보는 게 좋은지. 이게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이게 특징이 있어요. 이게 제약바이오 아니, 쪽인 거잖아요. 매드팩터가 아닌데 매드팩터인데. 매드팩토예요? 예. 네드캡투어예요? 아니면 매드팩토예요? 매드팩터. 아, 그래요? CG가 잘못 나왔네요. 예, 매드팩터는 제약바이오 쪽은 네. 이게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업종의 중심에서 같이 움직여요. 예.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 해서 어느 그 종목을 잘 봐야 되냐면 이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 그 대형주 쪽을 잘 봐야 돼요. 아, 예. 근데 그쪽 종목들이 많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네, 그쵸. 근데 좀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셨어요? 예. 그러면 그 실적 좀 나오는 쪽으로 사시지. 아, 예. 실적이 좀 나오는 쪽으로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그래요?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 대웅제약이나 유황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예, 종목들은 실적이 좀 받쳐주는 대형주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한미라든지 유한이라든지 네. 대웅 이쪽으로 보는 게 좀 낫고, 이런 종목들은 단기 기술적 반등분이 노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럼 이 종목은 이 저점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예. 종목은 또 한 번 더 밀리면 또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네. 단기 반등이 딱 들어오면 매도하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 그럼 얼마 정도 팔면 좋을까요? 단기 반등이? 3만 원 위에? 3만 원 정도? 3만 원 위에? 3만 2천 원? 이 선에서 갖고 계시다가 예. 나오면 그냥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예. 다른 종목으로 좀 이게 보면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IT 쪽이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쪽이 좀 좋을 수 있으니 그쪽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LG 디스플레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25,000원에 30%요. 아, 좀 많이 사셨네요. 그죠? 옛날에 오래됐어요. 3만 원대 오래됐어요. 사갖고 불타가지고. 네. 한 번 온 적이 있었는데, 그죠? 예, 왔었어요. 더 갈 줄 알고 안 팔았어요. 이게 디스플레이 쪽 패널들이 별로 안 좋거든요. LCD하고 뭐 네. OLED 쪽이 코로나 영향을 많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패널 값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코로나의 영향이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이 되잖아요. 네. 그랬더니 수요가 많이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을 좀 받을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좀 안 좋아요. 아직까지 살아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위쪽으로 좀 있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2만 원짜리고, 그다음에 LGD 풀은 가장 중요한 건 공매도가 많아요. 이 종목은 예, 공매도가 너무 많더라고요. 공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 예. 올라가면 이게 이 종목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의 기관들이 가장 장난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래야 되나? 이 물량이 공매도 치기가 되게 좋아요. 사이클 자체가 업사이클, 다운사이클의 정확한 이 종목이 이 IT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이건 뭐 디스플레이 쪽은 더 심해요. 이게 정확히 사이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 물량이 엄청 많아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얼마 정도 2만 원 정도 봐야 돼요.
아, 그럼 여기서 좀 물 타가지고 2만 원에 나와. 또 물 타요 이거? 이거는 하지 마요. 왜 자꾸 물 타는 거야?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 예. 이게 주식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나도 인간관계 하다 보면 이 사람이랑은 되게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계속 뭐 이렇게 네. 대화를 하다 보면 맨날 이분이랑만 만나면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언쟁이 높아지고 맨날 이래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랑은 너무 막 편하게 막 만날 수 있고 이 사람은 좀 만날 때마다 언쟁이 있고 똑같은 종목도 나랑 안 맞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건 계속 물 타도 나랑 안 맞는 거야.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주식이. 제가 오래 해보니까 그런 게 장기로 있더라고요. 오면 어떨까요? 예? 저 이제 장기로 가야죠. 장기로 가려는데 뭐. 예. 그래도 장기로 어려워요. 가면- 사이클이. 예, 이거보다는 그 장기로 갈 거면 이거보다는 장기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더 많은데 굳이 여기에 물 타는 게 나을까요? 아, 그래요? 이거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내가 이걸 물 타서 단가를 낮아서 이거 업황 자체가 조금 더 다운 사이클인데 이게 더 샀다가 더 떨어지면 속상하잖아요. 그죠? 힘들고. 그러면 그죠. 그거 가지고 다른 쪽 포지션을 또 좀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한쪽으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손해봤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물 타서 빨리빨리 나와야겠다라는 심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발 물러서 보면 돼요. 그러면 좀 더 좋은 것도 사가지고 좀 더 이 떨어지는 걸 좀 더 살짝 잔고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가지고 요금만 가지고 올인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만 원 감사합니다. 되면 전화 주세요. 힘내시고요. 예, 예.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캠트로스예요. 캠트롭스 사에서 매수가 비중은요? 예, 매수가가 9,550원이고요. 비중은요? 10%예요. 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2차 전지 쪽으로 좀 관련돼 있어가지고 네. 좀 많이 내려가기에 저점이라 네. 생각을 했더니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이런 종목들은 공식이 있는데 공식. 혹시 아세요? 공식? 모르죠. 아, 공식이 좀 들어 있어요. 이 반도체 쪽 이게 감광 쪽인데 감광의 네네. 쪽인데 이런 종목들은 뭐냐면 이렇게 딱 보면 시가총액을 딱 봐요. 그러면 2,473억이에요. 크진 않죠. 네. 근데 옆으로 딱 보는 거예요. 실적이 어떨지 이렇게 잘 벌린데? 근데 이런 것들은 보면 이게 스몰캡이라고 봐요. 스몰캡이 뭐냐면 강소기업이에요. 좀 이렇게 나중에 시간을 주면 커질 수 있는 거. 근데 이 종목들은 피크 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되게 좋았어. 그럼 내년에는 어떨 거야라는 그 반영들이 미리 반영돼요. 이게 선반영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네. 이런 종목들은 거의 다 보면 이제 고점을 찍게 되면 조정이라는 게 들어와요. 조정은 어떤 조정이 들어가냐면 이 고점 대비 가격이 거의 얼마까지 빠지냐? 50% 정도 빠져요. 50% 빠져, 50%. 50% 빠지면 그 안에서 반등이 얼마만큼 들어오냐라고 했을 때는 25% 반등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50에 25에 25%가 들어와요. 고점 대비 50% 빠지고 반등은 어디 들어오냐? 25%까지 들어와요. 그럼 이 종목은 13,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올라오는데 여기서 거래가 딱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거래가 없잖아요. 네. 거래 있어요, 없어요? 거리가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50% 빠져갖고 지금 50%대에서 반등이 살짝 들어왔어요. 지금 요 최근에 머리 들어왔잖아요. 네. 머리 이렇게 밑에 바닥 잡고 있는 자리에 그럼 여기서 반등이 들어와서 13,000원 가면 여기서부터는 거래가 들어왔다 그러면 외쌍이 돼요. 외쌍.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지금 이해가 되세요? 봉우리 하나 생긴다는 얘기 말씀 그쵸, 아니에요? 맞아요. 봉오리 하나 더 예. 생겨 이렇게. 이게 예, 왜 예. 쌍봉이라 그래요. 그 외봉은 뭐를 만든다. 방송을 제가 보시면 외봉은 쌍봉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예. 수학 공식이랑 똑같아요. 주식 공식이니까 고점 찍고 50% 빠지는 25% 반등, 25% 반등 들어올 때 거래가 붙는다 그러면 쌍봉 만들어요. 거의 특징이 그래요. 이런 스몰캡 종목들은 거의 분석을 해보면 이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종목을 다 거의 다 분석 껴넣고 다 분석해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저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25% 반등을 보고 거기서 거래가 붙거나 외국인 기관 수급이 붙으면 쌍봉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해되셨나요? 되게 좋은 자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 이 가격은 나쁜 자리 아니니까 홀딩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때 지금 얘기했던 자, 50 적어놔보세요. 적어놨어요?
빨리 메모 네. 열어봐요. 50% 빠지고 거기서 25% 반등이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 25% 반등이 들어오면 거래가 붙으면 거래라는 것들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 이거는 외봉을 쌍봉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 적어놔 봐봐요. 거의 맞아 떨어질 거예요. 아마.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공식이 거의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적어놓고 이 가격을 네. 가지고 분석을 해서 맞았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사면 되지 않아요? 그럼 추가 매수 한번 좋을 수 있나요? 아니 이제 추가 공부하는 거니까 추가 매수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확실하게 내가 비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만의 그 네. 노하우를 만든 다음에 그때 더 사도 돼요. 일단은 이게 흐름을 제가 지금 공식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네네. 이 공식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네네. 데이터를 진척해보고 그렇게 움직이는지 테스트해서 맞다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조금 이 늘리는 과정을 가져야 돼요. 한 숟갈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거야.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대표님, 네. 그러면 13,000원까지 올라가는 거 기다렸다가 보고 뭐 수급이 붙는다 그랬을 때는 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그때 수가 상관없어요. 있으니까. 그때 네. 더 붙어도 돼요. 그건 네. 피라미드 전략이라 그래요. 주식가는 우리 개인들은 떨어질 때 사잖아요. 네네. 떨어질 때 사는 건 아니에요. 왜 더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네. 주가라는 거는 방향이 설정되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요. 이게 추세라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한 번 만든 추세는 꺾이지가 않아요. 쉽사리.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추세 때 잡아야 물량을 더 늘려야 되는 게 이게 저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전략이래요. 올라갈 때만 사는 거야. 이렇게 쫙쫙쫙쫙쫙. 알겠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계속 떨어질 때만 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다가 맨 끝자리에서 손절해요. 네. 이거 뭐 하락 끝파독에 못 버텨갖고 거기 손절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남들과 반대로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13,000원 위에서 사면 위에 쪽으로 더 열려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라파스 40%요. 34,000원. 매수가 비중은요? 34,000원에 40%.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나름 그 좀 기업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요. 뭐 네. 약물 전달 체계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마이크로 리틀 쪽이거든요. 그 최근에 이게 좀 움직이기 시작됐는데 이게 국책 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최근에 탁탁탁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 누가 사라 그랬죠?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 직접 샀어요? 예, 이거 어떤 거 가지고 사신 거죠? 이게 뭐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딱 이 종목을 살 때 예, 그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가격에 싸서 샀다 아니면 뭐 실적이 좋아서 샀다 아니면 이슈가 있어서 샀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슈가 있고 또 이제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났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 맞아요. 50% 빠진 종목이에요. 예. 그다음에 머리를 쫙 들었더니 이거 단기 반등이거든요. 그러니까 45,000원 넘어가면 위로 또 열려 있거든요. 조정 네. 끝자리예요, 여기는. 근데 잘 사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예. 가격대가 거기는 한번 추라해 볼 수 있는 자리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조정이 이게 예. 이 끝난 자리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끝난 자리라는 건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요. 잠깐 쉬어가는 거잖아요. 네. 쉬어갈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간과 가격이 두 가지가 존재해요. 가격을 누르는 조정이 있고 가격을 누르고 시간을 누르는 조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격과 시장을 두 개를 다 눌렀고 이제 업사이클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네, 저도 끌고 가고 싶은데 매도가 좀 힘든 것 같아서 저는 목표가를 그 한 어느 매도를 정도- 잘하기 위해서는 저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매도를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욕심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기부하면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부. 기부. 사람들을 도와주라고요. 예. 그럼 쉽게 팔 수 있어요. 그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 사람들한테 내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나눠주는 것들인 거잖아요. 이게 뭐 돈을 뭐 기부하여 이런 게 아니고 좀 남들한테 조금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하여튼 손해를 감수하지라고 이 마음에 이렇게 안정이 되거나 마음에 이렇게 되면 잘 팔아요. 내가 욕심이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잘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네. 못 파는 가장 이유는 내 마음에 욕심이 강해서 못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후회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적당한 기준을 잡고 그 안에서 매도할 수 있기를 매도하는 트레이딩을 하려면 기부를 많이 하면 돼요. 그러면 잘 팔 수 있어요. 이게 얼마까지 벌 수 있냐? 45,000원까지 벌 수 있거든요. 그 안에가 45,000원. 매목대거든요. 예. 예. 근데 45,000원 내가 그러면,
뭐요? 지금 어제 조금 그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단기 저항선을 넘은 것 같은데 네, 또 있어요 위에. 조금 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나쁘진 않아요. 해도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 저항대가 이 예. 위에 저항이 있잖아요. 예. 이 저항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 저항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저항이에요. 근데 여기 아. 중요한 거는 45,000원에서 5만 원에 매물이 좀 있어요. 예. 거기 되면 매물이 쏟아지면 그때 좀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반이랑 45,000에서 5만 원 사이에 여기에 매물이 예. 좀 있거든요. 이 기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45,000원에서 5만 원 정도에는 반 정도 예. 팔고 그다음에 지켜보는 거죠. 예. 욕심 가득 차면 반도 안 팔아요. 아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습니까? 내려놓으면 예. 되는 거죠. 돌아보면 또 예. 후회해요. 아 그때 팔 걸. 아 예. 네, 그렇게 되니까 이게 45,000원에서 45,000원에서 5만 원 잡고 그때 반 덜어내고 또 이런 자리를 찾아가지고 내가 매수매도하면 좀 편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게 어떨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예.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전화인 것 같네요. 일부.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그 이지바이오요. 이지바이오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6,500원에 15%인데 네. 지금 제가 그 멘토님이 세력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그거는 강연 들을 때는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나갔는지 들어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 아,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딱 같이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혼자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네네. 이게 수달이 안 돼서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딱 왜 올라갔는지를 봐야 돼요. 이지바이오라는 종목이 왜 올라갔을까라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 올라가는 건 테마로 움직여서 곡물 테마. 네네. 그죠? 뭐 곡물값 인상,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전쟁 때문에 뭐 이슈가 되면서 많이 움직였는데요. 이런 종목은 테마 종목이에요. 테마라 네. 그래요. 그래서 막 급등락이 심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사신 가격을 보면 사는 자리는 아니에요. 네, 그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잡았는데 더 이거를 내려가가지고. 5,500원에 잡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무서워가지고 더 떨어질까 봐. 예, 거기 그 자리예요. 사는 자리가. 왜 그러면 이게 아유. 떨어지는 가격을 보면 우리가 대략 이렇게 포인트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아닌 포인트에서 사셨어요. 네네. 이게 보면 이렇게 보면 봉들이 저 봉등이라는 거 양봉과 음봉이 있잖아요. 네. 음봉은 뭐예요? 뭐 누가 팔라니까 막 떨어지는 거, 이 양봉 에너지잖아. 파는 매도가 많은 거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음봉이잖아요. 음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신 자리가 음봉이에요, 양봉이에요? 음봉이었잖아요. 그죠? 그 위 전날에도 음봉이었고 그 밑에도 음봉이잖아요. 그건 뭐냐? 바닥을 안 잡은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면 밑에서 보면 양봉이 크기가 뭐 여기는 음봉이 지금 사신 가격 여기 음봉이 많은 데잖아요. 여기 음봉 구역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네. 음봉 그죠? 요 자리는 양봉이 많아요, 음봉이 많아요. 양봉이 많잖아요. 네. 봉죠. 요 밑에 보면 여기 1번하고 2번 이렇게 있거든요. 1번하고 2번.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음봉 자리에서 음봉이 많은 곳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힘이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캔들로 봤을 때. 네. 근데 여기는 작업 어때? 양봉이 많죠. 음봉보다는. 그죠? 네, 여기 빨간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여기 보면 바닥 잡았을 때 양봉이 많잖아요. 그건 이게 1차 바닥이구나. 그래서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고. 그죠? 네. 이거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봉이 좀 많은 자리. 그러니까 음봉이 많다는 건 아직까지 판다는 그 에너지가 더 많다는 거고 밑에 뭐 위에서는 얕은 양봉이 많다는 건 누군가 사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올라가니까 빨간 봉이 나온 거고 떨어지니까 누군가 사니까 빨간 봉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요 밑에서는 빨간 봉이 많잖아 이렇게. 그럼 누군가 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거래. 요 거래 있죠. 거래 빡 잡혔죠. 그다음에 여기 거래를 어떻게 돼요? 여기 거래가 없죠. 쭉 떨어지면서 거래가 없죠. 이거는 이 종목은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와요. 그때 팔아야 돼. 예. 반등이 어디까지 올 것 같습니까? 중간 딱 중간 25%. 그러니까 이게 50%와 25%. 그러니까 9,000원 찍고 얘는 8,800원 찍고 50% 정도 빠졌잖아요. 네. 거기에 25% 6,500원에 7,500원 팔아야 돼. 이 종목은. 그게 25% 반등이에요. 그게. 반등에 예. 팔아야 되겠네요. 네, 그때 팔아버려야 돼. 이런 종목들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네요. 1부는 스터디 상담 이렇게 포인트를 찝어줬다면 2부는 좀 스피디하게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차 한 잔씩 드시고 10분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